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세미나는 지금 저희 정기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 세미나 중에 하나고, 그렇게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를 또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많은 또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 오늘 저기 강연을 해주실 분은 지금 그 수영종합건설 대표이사이시고 건축 기술사이신 황성필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수영종합건설 대표 황성필입니다. 저는 1978년도 국토부로부터 건축기사 면허를 받고 지금껏 건축기술자로서 직접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회사 대표자로 CEO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의 실무를 그대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콘크리트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이 세상의 이야기를 콘크리트 관점에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콘크리트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한번 역사와 미래를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서론을 마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자인데 너무 깊이가 M자로 그래 되죠. 콘크리트. 여기에는 이렇죠. 콘크리트는 물하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그런데 이 네 가지 물질이 천년 자원이 아닌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죠? 예. 커피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은 굉장히 멋스럽게 우아하게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이라면은 약간 사회적으로 조금 비호감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자연 환경에 뭔가 위해를 주는 물질이다.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면 사실이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면 아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도 자연의 물질이 아닌 게 없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이 환경에 나쁘게 미치는지 아닌지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거고, 좌우지간에 이건 네 개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다 합치면은 이게 이 꿀은 우주의 운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가 생성된 게 약 한 40억 년 정도. 우주가 이제 빅뱅을 한 거는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만, 그럼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처음에는 우주의 빅뱅을 해가지고 어떤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행성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처음에 완전히 가스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중력에 의해서 뭉쳐졌지만은 지금의 지구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덩어리보다도 더한 가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뭐로 되어 있는지 몰랐겠죠. 그런데 점점 이 내핵에서부터 외핵이 있고
그 마그마층이 있고 이제 지표층이 이제 점점 식어가면서부터 이게 이제 바위, 돌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구가 수십억 년을 거치면서 이제 불덩어리가 점점 식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형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요 물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물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주에 물이 꽉 있고 엄청난 양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천연 물질이지 아무런 뭐 위의 물질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콘크리트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수십억 년이 거치면 점점 식었는데 이 지표면이 이제 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만들어지지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물이 이 대기층에 올라갔다가 식어가지고 빗물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다시 이게 부글부글 끓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거를 갖다가 한 1억 년 이상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지각이 굳어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물도 찾아내고 시멘트도 찾아내고 모래도 찾아내고 자갈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콘크리트의 주 원료가 됐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길게 가면 이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의 역사를 찾아가 들어가면은 콘크리트라는 말을 쓰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시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천년 시멘트를 처음에 일단은 그 이전인가는 모르겠지만은 한 5,000년 전에 고대 피라미드에 시멘트를 사용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0년 전에. 그래서 이 시멘트가 5,000년 전에 사용됐고 쭉 와가지고 서로마 시대 때 가장 많이 활성화됩니다. 이 시멘트가. 이거는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몰탈 상태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가 계속 이게 이어져 옵니다. 콘크리트를 만들기 전에. 이어오다가 르네상스 시절에는 굉장히 이 몰탈을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이거보다 더 앞에는 로마 시대 때는 이 몰탈 콘크리트를 가지고 지금의 로마 방파제를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방파제를, 콘크리트를.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몰탈을 쓰기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옵니다. 이제 18세기 때부터 이제 시멘트 생산이 본격적으로 영국에서 시멘트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실험실에 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시멘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멘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1종에서 5종까지 있죠. 실험실 지금 맞습니까? 네. 예. 1종이 뭐죠? 포틀랜드 시멘트죠. 예, 포틀랜드 시멘트. 이게 1종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멘트의 90%가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멘트가 가장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종, 3종, 4종, 5종은 이제 그 특수성에 따라서, 그 이제 2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강 시멘트죠. 빨리 강도를 내고 대신에 이제 수화열이 너무 높아서 그 화학반을 일으킬 때 균열이라든지 열 발생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데 중용열 뭐 이런 거, 고로 시멘트 뭐 이렇게 이제 해서 5종까지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1종 가지고 포틀랜드 시멘트가 가장 보편적이다. 이거는 18세기 영국에서 이제 먼저 시멘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영국의 포틀랜드라는 섬의 지역에서 나오는 돌의 색깔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틀랜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다시 시멘트로 돌아가면은 시멘트는 이 우리가 강도를 먼저 한번 봅시다. 이 콘크리트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콘크리트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결속력이 좋은 단단한 조직적인 이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름을 부여를 해야 되니까 원래 몰탈에서 콘크리트라는 사전적 어원을 가져와서 콘크리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세기 때부터 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몰탈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결속력이 좋고 단단하다는 거는 그 역할을 하는 이 모래, 자갈 이런 거를 단단하게 엮여주는, 서로 결속시켜주는 그 접착제가 시멘트입니다. 이 시멘트는 하나의 그 조직차들을 엮어주는 그러니까 부착력을 갖게 하는 접착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이 시멘트의 역사 때문에 콘크리트 역사가 이게 변천해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시멘트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느냐? 그게 이제 제일 주재료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하고 뭐 산화철 뭐 이런 이제 암석들을 가지고 열을 가해 가지고 용융을 시키는 거죠. 용융. 시켜서 플랭크라는 주재료를 만듭니다. 플랭크. 여기다가 석고를 같이 넣어서 이 아주 미세한 분말로 만들었는 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시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랭크라는 재료를 만드는 게 주 성분이 석회암이 주 성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암석들이 쭉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석고가 들어갑니다. 석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석고를 해서 이 플랭크에다가 플러스 석고 하면은 이걸 다시 미세 분말로 갈았는 게 그게 이제 시멘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거의 나노급으로 미세 분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게 흩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폐나 이 몸속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게 환경에서 나쁜 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그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진을 갖다가 이 방제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요. 사실은 뭐 우리가 과학이라면은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다. 근데 이 두 주제어가 현재까지 우리 인류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인간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주인은 여기죠.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시멘트가 그 주체가 됩니다. 콘크리트가.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지금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이제 온 거지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어떤 풍요로움의 한계까지가 온 거죠. 여기에서 혼돈과 혼란이 생긴 거죠. 혼란이. 이게 뭐냐면 어떤 혼돈이고 어떤 혼란이냐. 가치의 혼돈이다. 가치관에.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사회는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계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지 않고 태평성대가 가는 것은 다음 세상을 전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도 그렇고 모든 게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이것도 굉장히 애매하고 혼돈스럽고 그렇죠. 결론은 제가 요 시점에 가서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다시 르네상스 시절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이 시멘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를 지금 우리가 쓰는 포틀랜드 시멘트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1종에서 5종까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비로소 19세기 때 여기에다가 자갈이 들어가면서 콘크리트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콘크리트가 자갈이 들어, 그 전까지는 모래까지 몰탈이죠. 자, 여기에서 강도가 가장 센 물질이 어느 게 있습니까? 모래죠, 모래.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자갈이 굴러 내려오면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게 이제 분쇄가 되는 거죠. 분쇄가 되면은 자갈은 원래 모재입니다. 이렇게 자갈을 깨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알갱이들이 이렇게 조직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도가 가장 높은 규사 성분이 많은 물질이 모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래만 가지고 고대 사회에서는 몰타를 사용하니까 최적이 많이 늘어나지를 안 하고 시멘트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 그 레미콘 생산할 때 몰탈콘이 조금 더 비싸죠. 그 영업하시는 분들. 일반 우리 콘크리트보다는, 왜냐면은 그 최적을 자갈이 채워주거든요. 강도는 모래가 훨씬 더 좋죠. 예. 그런데 이 모래가 왜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시멘트가 모래 알갱이의 표면을 전부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자갈은 덩치는 크지만은 전체 둘레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표면적이 적으니까 그거를 잘 합성하는 게 모래와 자갈인데, 이거를 이제 19세기 프랑스에서 이거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서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넘어와서는 이제는 이 시멘트가 굉장히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진화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용융이라는 말씀 드린데, 어떤 물질을 갖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빨갛게 달아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소성이라 하기도 하고, 소성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용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시멘트 공장의 플랜트에서 우리 주 원료들을 가지고 이거를 돌을 갖다가 빨갛게 이제 이렇게 구워서
이 플랭크를 만들기 전에 그 재료들을 용융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이 용융을 시키는 불을 떼야 되는 재료들이 가스나 뭐 석유나 이런 걸 때문에 원가가 너무나 비싸게 치니까, 그러면 시멘트 한 포에 뭐 돈이 뭐 10,000원 또 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재료들, 그래서 이제 뭐 폐 타이어도 떼고 이제 뭐 콜크스도 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 하다가도 환경에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융화제를, 용융을 빨리 시키고 용융점을 올리기 위해서 융화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연료를 떼고도 플랭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제 20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18세기 영국, 19세기의 일본, 20세기 1919년도 들어와야 20세기 때 한국에 시멘트 공장이 생깁니다. 요때. 이때 이제 1919년도 평양에 일본 사람들이 시멘트 공장을 만들고 있다가 45년 해방되고 나서 철수를 해버리는 바람 우리는 그걸 쓸 수가 없어서 1956년도에 삼척에다가 시멘트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7년, 58년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인데, 지금 우리 항도에서 쓰는 시멘트가 3표 시멘트를 쓰지죠. 3표. 그 3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동양 시멘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멘트 생산 업체인데, 이제 그걸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이지만 21세기가 된 거죠. 21세기가 됐는데, 이때 이제 일반 우리가 포틀랜드 시멘트를 가지고 많은 이제 강도나든지 이런 이제 과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지금은 첨가제를 많이 써서 좋은 다양한 이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까지는 개략적인 히스토리하고 이 콘크리트라는 어떤 물질의 이제 주 성분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부분만 조금 더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전체 이 네 가지의 배합 비율, 이 배합 비율이 어느 쪽이든지 너무 과하든지 적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콘크리트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콘크리트라는 형용사적 의미를 이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배합 비율. 제가 한 가지 요 품질 쪽에 계시는데, 이게 지금 최적 비율로 이 계량합니까? 아니면은 무게 비중으로 가지고 배합합니까? 어느 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생산 라인에 계시는 분. 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무게 비중으로 프렌트에서, 바짝 프렌트에서 배합비를 조절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모래하고 자갈의 함수비에 따라서 물 시멘트 비율이 조금 조절되겠죠. 그거는 이제 아마 생산하시는 라인에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감안해서 아마 생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영종합건설 직원들도 몇 분 오가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표준화되는 뭐 골재 미리수 25에 뭐 270에 뭐 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량만 던지면은 뭐 프렌트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우리는 받았습니다만은 이 배합비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적으로 하는 계산하는지 아니면은 무게 비중으로 계산해 갖고 레미콘을 생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에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배합이 됐을 때 이 콘크리트라는 말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자연과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연과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나 이 미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국가 미디어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자연과학을 하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인류사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조명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멸시당하고 뭐 이렇게 한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좀 더 부강한 나라 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우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없으니까 좀 무시당하는. 그렇지만 이 콘크리트를 하는 우리가 좀 더 인내를 하면서 이 사회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할 때까지 열심히 우리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험실에서 우리가 공시체라는 몰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일본이 20세기 때부터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했는데 일본의 그 건설 기술자들이 이 태평양 전쟁에서 무차별 패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본의 건설 기술자들은 실험실에서 몰드를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가 수명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계실 건데 우리 집 수명이 몇 년 갈 건지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증명해 준 사람들이 일본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 무참히 이렇게 폭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몰드를 계속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실험실에서 프레스로 계속 압축 강도를 시험을 하니까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래프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섬찟하죠? 자, 우리가 오늘 콘크리트를 만들었다. 우리가 설계하는 그 설계 강도는 뭡니까? 2호에 뭐 270에 12 이래가 말 270이라는 게 강도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콘크리트를 만들면은 가장 빨리 굳어버리는 시간이 1시간. 이거는 1시간이 표준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계 강도는 이 지점이죠. 이 지점. 4주. 28일. 이게 우리 설계 강도입니다. 근데 콘크리트는 28일만 강도가 올라가고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 쭉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죠. 올라가는 게 이제 제가 조금 그래프로 이래 그려보면은
이 정점까지가 처음에는 조기 강도 확 올라갔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린 거죠. 여기가 정확하게 놀라지 마십시오. 30년입니다. 30년 되니까 콘크리트의 강도가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종. 30년부터는 이 완만하게 올라갔던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떨어지는 곡선은 굉장히 빨리 떨어지더라. 이러면 이쯤 오면 이제 이게 풍화가 돼서 원래의 물질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시멘트가 결속력을 잡아줬던 접착제의 역할이 이제 다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30년, 40년 가려고 LCT 아파트나 이런 거를 치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런데 좌우지간에 이제 이 소비자들은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더 좋아하잖아요. 마천루를 올라가고. 그래요. 이런 데가 더 비싸죠. 밑에보다. 그런데 이런 초고층을 갖다가 50년 만에 뜯어야 된다는 게 서글픈 이야기죠. 자, 여기서 오늘의 강의가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고력거도 18세기 이쯤서부터 이 구간들이 여기서 산업혁명이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이제 민주화가 시작됩니다. 민주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더니즘이 시작됩니다. 요 시점에서.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 그렇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이렇게. 지금 한 300년 가까이 왔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 시점에 왔다. 이거는 뭐냐면 요게 모더니즘이 이쪽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러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 다른 세계는 아니고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이제 단어적 개념을 보면은 이후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앞에 것에 대한 반하다, 반대되다, 반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르다, 디퍼런스하다, 다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막 그냥 이론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점에 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점에 와가 있는 게 다음이 예측되기 때문에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 콘크리트가 여기에서 모더니즘의 주역이 됐었던 거다. 그러면 이후에 콘크리트의 자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전부 다 피로티 구조입니다. 전에 포항 지진 때 피로티 구조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데 우리는 100% 피로티.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의 그리드가 차 4대 정도 되도록 해서 이렇게 이제 널찍널찍하게 갔다가 위에 올라가면은 119도라 해가지고 방방이가 전부 내력벽이죠. 그래서 요 밑에는 우리가 이 라멘이랍니다. 라멘 구조. 요 위에는 우리가 이제 월 구조라고 벽식 구조. 라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격자라는 말이죠. 격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위에는 이제 전부 벽식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받쳐주는 큰 보가 있어요, 이 밑에. 이게 이제 트랜스 가드라는데. 이게 굉장히 불리한 구조죠. 왜냐하면 지진이 왔을 때 이 상부는 그림과 같이 무겁죠. 꽉 차가 있고 하부는 좀 텅 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피로티 구조는 이게 이제 물론 트랜스 가드가 이 라멘 구조인 밑에 이 구조체에 전달해서 지구에다가 하중을 전달하겠죠. 하겠지만 이게 이제 뒤틀림이 오거나 모멘트가 걸렸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더니즘의 정점을 사용하고 있는 게 RC 구조다. 림포싱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끝없이 지금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금 전 세계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런데 딱 이거라고 이제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게 그게 앞에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각 특징들이나 우리가 연구해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우리인데 훨씬 더 유익하게 가져오는 것,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다시 지구를 제가 하는, 동그랗게 그려도 되고, 이걸 확대해 보면 거의 평면이죠. 이렇게 평면.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우리가, 사과라고 칩시다. 지구는 지금 몸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몸살을 하지? 도시나 어떤 이유로서든 간에 이 껍데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벗겨난 거죠. 그러면 사과가 빨리 갈변이 되고, 이게 부식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도시라는 게 답이 있습니다. 도시는 지구를 가장 적은 면적으로 개발하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주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통일신라 때 경주의 인구가 30만 명이 있어요. 30만 명. 이 30만 명이 경주 전역을 그때는 단층 건물밖에 없으니까 다 차지하다 보면 온 시가지가 냄새가 나고 엉망진창이죠. 환경이 너무 안 좋았죠. 로마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지금 콘크리트라는 물질 문명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구를 힘들게 했느냐. 힘들게 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미래에 우리가 콘크리트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도시를 집중화하고 나머지는 자연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가 제일 힘들어진 거는 최초의 1차 산업혁명이 생기기 전에 이전에 인류가 농업을 할 때부터 지구를 원시림을 빼내고 거기다가 경작토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4차 산업혁명을 해서 최소한의 농지에서 최대한의 식량을 생산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게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결자 해지가 됩니다. 우리가 지구를 힘들게 했으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학기술로 가지고 해결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건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뭐 50층이 됐든 100층이 됐든 이 구조체의 하중이 축전달해 갖고 기초까지 일체식으로 내려가면은 그림과 같이 격자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유리하겠죠. 아주 유리하겠죠. 뭐 지진에서도 내진에서도 가장 유리하고 완전하게 이제 거의 완벽한 구조체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도시 면적을 최소한 줄이고 인류를 집중화시키려면 고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짓는 거는 아까 저게 50년,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과설게 해서 50년, 60년 가는 겁니다. 아파트가.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낫죠. 이게 이제 RC가 아니고 SRC. 그러면은 이거 뭐 스틸이죠, 그죠? 림포싱 콘크리트 이랬는데 철골 구조죠. 그런데 철골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콘크리트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철근의 장점과 단점인데 이 세 가지가 융합하면서 완벽한 구조체가 되는 겁니다. 특히 콘크리트는 자중이 너무 무겁죠. 자중이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이제 철골은 여러 가지로 압축력도 좋고 인장도 좋고 모멘트도 많이 받고 하지만 이게 내화, 불이 났을 때 이게 연질성으로 변하니까 집이 이제 휘어지거나 내려앉거나 이래요. 그런데 콘크리트의 장점은 내화 구조입니다. 아주 불에 강합니다. 왜냐? 지가 아가지게 용융점을 거치는 이 플랭크를 주 원료가 됐던 시멘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1000도 이상의 한번 열을 받았던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불에 굉장히 강하고 또 이 불이 연소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개. 그러면 이 두 개를 엮어주는 것이 철근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SRC가 미래의 건축에 가장 도시 건축에 이게 가장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한 칸이 50평이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건축의 수명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 구조 2번 내구재 그 다음에 3. 이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한 50년 만에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럼 최고 수명이 50년이고. 내구재, 뭐 우리 배관자재나 뭐 싱크대나 이런 이제 내구재들의 수명, 이런 거는 좀 갈아여면 되겠죠. 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수명이 이게 못 견딥니다. 아까 저게 벽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방방이 이게 전부 내력벽이다 보니까 어떻게 털어버리고 변경도 못 하잖아요. 디자인 수명이. 이게 제일 힘들죠. 지겨워 죽겠는 거지, 이제. 너무 오래돼가 진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50평을 사면은 SRC는 한 300년 이상, 500년 이렇게 가죠. 이 수명이. 그러면은 원래 스틸은 그건 림퍼싱, 이 철거는 500년, 1000년이 가도 부식만 하지 않으면 끄떡없는데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죠. 아까 제가 이거 시멘트가 지가 역할을 다 했다. 이게 내구성이 이제 언제까지 만드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도레미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계열사 관계자들 전부가 다, 앞으로 저는 실험실이라고 운영하고 있죠. 실험실.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실험실 그 표차를, 연구실로, 연구실. 이렇게 회장님 바꿨으면 합니다. 연구실. 자, 여기에서 시멘트, 콘크리트의 수명을 우리가 이 앞에 있는 SR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몇백 년이 갈 수 있는 이거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 관계가 이래요. 조광제를 썼을 때 조기 강도는 확 올라가지만 장기 강도가 좀 떨어지죠. 아마 실험실에 계시는 분은 아죠. 이거는 지금 이 스틸이 우리가 구조 계산할 때 얘가 다 책임집니다. 100층이든 50층이든 책임지고 얘 둘이는 지금 보조제거든요. 그러면은 강도나 조기 강도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속력이 좋은 서로 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접착제가 이게 이제 얼마나 수명을 오래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콘크리트를 연구를 해내서 우리가 영업을 할 때 렉스콘, 싼양, 지금 항도 이런 회사들이 만들었던 제품들 중에서 여기에 신제품이 나왔으면 물론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방향을 좀 찾았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한 300년 정도 모더니즘을 살아왔고 이 사이에 전 세계는 아주 풍요로워지고 현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왜 혼돈스러우냐?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해보니까 하나의 이념들의 수명은 약 500년이 가더라. 500년. 여기도 모더니즘도 역시 500년 가겠죠. 이런 이념이 300년 정도 됐는데 혼돈스러워지고 혼란스러운 것은 500년 수명의 가장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딱 이 지점에 와가 있죠. 요거는 처음에 모더니즘이 만들어지 가지고 발달하는 과정이고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정기에 들어간 거죠. 안정기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 지금과 같이 계속 클라이밍 폼으로 뽑아 올리는 겁니다. 요때까지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고 이게 원래 맞는갑다. 그렇지만은 요때부터 천재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까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앞에 것에 대해서 디퍼런스하고 반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200년이 가는데 이때는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걸 하고 딱 내놓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500년이 가는 겁니다. 앞으로 한 200년 정도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이 완전히 당겨질 수도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제가 같이 간다 했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이념도 똑같습니다.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이 이 시점에 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뭔가가 없을까 고민하지만 어떤 탁 이것하고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이대로 쭉 그냥 타고 갈 것이고, 또 뭔가 선각자들은 굉장히 이 시점은 괴로워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가다가 어느 시점인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 오늘 여기 자리하신 이제 우리 이공계 출신의 기술자분들, 그 다음에 뭐 문과 출신의 관리직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는 어차피 콘크리트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기여할 건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고민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한두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